네, 반갑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17강 비교 10번째 문제 63쪽에 있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한번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비교는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내용 파악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비교하라고 할 때 내가 전체의 맥락, 어떤 의미, 어떤 의도에 따라 비교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비교의 문제에서도 열려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연대 같은 경우가 종종 그런 형태로 내는데, 대학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무엇을 비교해 주길 원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비교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이번에도 비교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문제네요. 10번 문제네요. 그죠?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담고 있다. 자, 공통된 주제를 찾으라는 거죠. 두 견해의 차이를 밝히고 각 견해의 근거를 논술하시오. 자, 논술을 하라고 했지만 201자에서 300자 사이에 뭘 논술해요? 그냥 차이만 밝히면 되죠. 그죠?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공통된 주제를 물었으니까 대학이 공통된 주제를 물었으니까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두 견의 차이를 밝혀라. 그 다음에 근거를 논술하라. 자, 논술은 간단해요. 요구한 것들을 순서대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논술 문제를 풀 때는 대학이 요구하는 것들을 일단 순서대로 쓰시고, 가급적이면 그 형태를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를 바꾸면 글이 채점하기가 힘들어져요. 대학들은 논제를 보면서 논제의 순서대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어떤 핵심적인 어떤 차이, 여러분들이 어떤 심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글들을 선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일단 공통된 주제가 콕 박혀 있어야 되고, 차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잡을까? 이분법적으로 잡을까? 범주적으로 잡을까? 근거, 이러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근거가 뭐지? 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 전 세계의 중산층의 폭발적 부상, 급속한 인구 증가가 한데 결합하여 지구를 위협할 정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딱 항상 첫째 줄을 읽고 나면 주제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글은 현대 세계의 어떤 위기, 현대의 어떤 불안, 인류의 위협,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겠네요. 그죠? 특히 지구온난화, 중산적인 폭발적 부상, 인류의 위협, 이렇게 논점을 잡으셔도 괜찮겠네요. 특히 에너지 공급이 감소하고 멸종하는 동식물이 증가하여 에너지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석유 독재가 강화되었으며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뒤섞이는 세계적 추세에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의 삶의 질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보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에너지원 윤리를 창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큰 과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현재 지구의 어떤 위험, 인류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나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윤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건 뭐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코드 그린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미래 사회의 투자 수익과 성장을 위해 모두가 도전해 볼 만한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와 맞먹는 규모의 경제적 변화를 찾아보려면 산업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자, 지금 현재의 어떤 인류 사회의 위기는 아주 크고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되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지구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나제시문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가 처한 공경. 마찬가지로
둘 다 지구의 위험, 지구가 처한 공경. 그러니까 제시문들은 전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지구가 처한 어떤 공경, 그죠? 위기,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죠. 즉, 개인적 재물 쌓기에 열심히 운명한 경제계 거물이 빚어낸 작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경쟁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세계 속에서 기업의 거대한 성장을 위해 삶의 에너지를 모조리 쏟아붓는 부지런한 자본가에게 보상을 하는 체계가 빚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지금 우리 지구가 처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그래서 현재 전 지구가 처한 공경을 나쁜 기업가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즉, 이건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면 그걸 기업가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쁜 기업가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선한 기업가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지금 처한 상황은 자본주의라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과 더불어 사람과 자연의 복리도 고려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경영의 3대 축, 즉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 자본가들의 연구 노력은 연구 작동 기계를 만들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녹색 자본가. 녹색 자본가 뭐죠? 그러니까 착한 기업가죠. 착한 기업가. 여기서 말하는 녹색 자본가는 앞에서 말한 어떤 착한 기업가, 선한 기업가입니다. 즉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 자본가들의 노력 또한 지구가 처한 어떤 공경을 극복할 수는 없다. 이 세 가지 목적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 뭐예요? 경제, 사회, 환경은 그 자체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 경제 체제가 자신의 기초를 침식해 가다가 결국 생태계 붕괴 및 자원 고갈과 함께 무너져 내린 뒤 새로운 녹색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도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 바로 현 체제의 놀라운 적응력 때문이다. 녹색 시대가 도래해서 뭔가 지구가 다 끝나고 난 뒤에야 뭔가 이제 지구의 위기가 끝날 거야. 이것도 위안이 안 된대. 왜? 현 체제의 놀라운 적응력 때문. 뭔 말이죠? 즉, 현 자본주의 체제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 지구에 어떤 위기가 처한 것 같아도 이 적응력을 잘 발휘하면 언젠가는 지구의 위기, 환경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체제, 시스템, 그죠? 둘 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죠? 지구의 위기를. 자, 구조 한번 해볼까요? 구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자, 논의하는 대상이 뭐죠? 지구의 위기입니다. 그죠? 어떤 지구의 위기, 인류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기, 인류의 위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나요? 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코드 그린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환경을 보호한.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다면, 나는 마찬가지로 어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는데 체제의 놀라운 적응력이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 제시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준은 뭐죠? 어떤 기준에서 어떤 체제, 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이 글이네요. 그죠? 가의 필자와 나의 필자는 똑같이 지구의 위기, 인류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 근데 가는 이 시스템이 문제가 되게 많아. 지속 가능한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방식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하면 가는 어떤 이유에서 가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요? 나는 어떤 적응력의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게 만들 거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나는 공통적으로 지구의 위기, 인류의 위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결론, 판단을 내리는데 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코드 그린을 만들어야지만이 인류의 위기를 극복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현 체제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다 라고 본다. 이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는 지금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의 체제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착한 기업가라든지 뭔가 이런 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응력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같은 제시문이 뭐예요? 요즘에 공정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나올 것 같아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나쁜 기업가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가 알아서 속아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가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기업이다? 사람들이 제품 소비를 하지 않죠. 대표적으로 나이키가 인도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회사들이 아프리카, 인도에서 이제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뭐 반토막 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비교할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한다. 그래서 판단이 다른지, 기준이 다른지, 이유 근거가 다른지를 여러분 스스로 어떤 논리적 구조를 찾아내는 습관을 조금 들인다면 글을 좀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내는 어떤 능력들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건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17강 비교 10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